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모가 아닌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서로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있죠. 하나. 이 하나가 어쩌면 작가님의 페르소나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개인적으로 작품을 읽을 때 그런 식의 추리를 많이 해보는 편인데 어떠세요?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좀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제가 강연을 좀 많이 다녀요.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강연을 많이 다니면 좀 예리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질문해요. 작가님 그 하나나 헤어름, 그 작가님이 그 하나나 헤어름 뒤에 살짝 숨으신 거죠.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와 헤어름보다도 조금 더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오히려 하나나 헤어름은 정확히 자기 아픔이 뭔지,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그래도 명쾌하게 알고 있는 캐릭터 같아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여전히 저는 저희 아들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, 아무래도 제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죠. 좀 미숙하면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허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이 작품에서 언급하는 정복자 아론이라는 일종의 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새끼 원숭이 에드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제누가 이제 3차 면접 후에 내리는 결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제누 301이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라는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17살이죠. 네. 근데 저보다 훨씬 성숙했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그런 생각을 정신을.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제누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. 근데 아이러니하고 흥미롭게도 오히려 이 센터에 등장하는 이 센터장 박이나 그 서하나 이해오른 부부를 보면은요. 이 아이들과는 사뭇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와 어른을 좀 구분 짓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저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리기만 한가?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특히 17살 정도 되면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거든요. 맞습니다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맞아요. 이제 학교라는 곳 자체가 일종의 조직이잖아요. 그래서 서열관계라는 것도 파악하게 되고 대충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요. 그러니까 이제 어른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문턱에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통과해 나가는 뭐 제누를 비롯한 뭐 아키, 노아라는 그 캐릭터들과 그다음에 어른의 세계로 진입한 인물들, 이를테면 뭐 가디언들인 박이나 최, 그리고 그 부모 면접을 보는 서하나 이에오름 같은 부부들은 각자 어른으로서 가진 다 결핍들을 안고 있는 인물들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미성숙한 게 아니라,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 모두 다 자기 안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이고, 그런 점에서 서로 공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제누 같은 경우 가장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실은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냈던 서하나 이에오른 부부였잖아요. 과장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굴지 않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건대 그냥 이러이러한 부족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. 하지만 우리가 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거리감을 좁혔을 때 제누도 마음을 열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관계라는 것이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친구 관계라고 할까요? 뭐 엄마 아빠도 그런 부족함이 있고 자식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가까워지는 것, 그게 어떤 출발이 아닐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이 제노 301은 이제 관찰자 역할이 더 커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그 관찰자라고 하는 게 이 제누가 실은 경계인 같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. 뭐냐면 센터에서는 이미 고참입니다. 맞아요. 아키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, 그러니까 반 가디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다음에 경계인이기 때문에 이 어른의 세계, 이 가디언들의 세계에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관찰자라는 입장이 가능해지는 것인데, 여기에 그 박이라는 인물, 센터장이죠. 이 센터장은 워커홀릭입니다.
뭐 주말엔 집에 가야죠. 가족, 아니 뭐 본인의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이 박이라는 인물이 실은 그러니까 워커홀릭으로서 여기에 이제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 박 역시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박이라고 하는 저런 완벽해 보이는 어른조차도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이구나. 그래서 그 인물을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 실은 제누가 나아가게 되죠. 그리고 어른인 박조차도 그 성장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그러한 그 면모를 그려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결국 그 아이와 어른 모두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